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대법원이요 22일에 이어 내일 24일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한 전원 합의체 합의 기일을 진행하면서 신속 재판을 강조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전에 판결을 하겠다고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가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법원이 신중히 움직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요, 대법원이 오는 내일입니다. 24일 2차 전원 합의체 합의 기일을 잡은 것을 두고 대법원장이 이례적인 결단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경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요, 1심과 2심이 서로 엇갈린 데다가 이번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례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내일 합의 후 선고 시기가 사실상 결정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 합의체 회부에 따른 이 전 대표 사건 심리 속도에 대해서는 심리 속도는 별개 문제라며 대선 전 판결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도 전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대법원은요, 통상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전원 합의체 기일을 진행하는데 지금 이 사건은 이틀 만에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전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경우 말이죠. 만약에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잖아요. 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죄 취지로 다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죄로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자판으로 결과를 받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이 6월 3일 선거 전에 무죄가 확정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선거권도 영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표에게 여론이 쏠릴 수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경우는 유죄로 취지가 되면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대표한테는 피선거권 영향은 없어요. 그러나 대선 직전 여론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가 원심과 다른,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다른 판단을 직접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경우, 파기자판은 극히 드문데요. 만약에 대선 정국이 정말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자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5년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도 상실되겠죠. 자, 지금 이 상고심 법정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 되겠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3개월이니까 2심이 3월 26일이니까 3심은 6월 10일이 법정 선고 기한인데요. 아마 내일 또 이렇게 그 전원 합의체로 심리가 진행되는 걸 보아서 아마 5월 12일 날 선거 후보자들 등록이니까 5월 10일, 5월 초순경에도
선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요. 지금 대법원은요. 사건을 지금 대법관 원래 4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부에서 지금 2심에서 맡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단 말이죠. 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곧바로 한두 시간 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해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원합의체는요, 대법원 대법관 4명이죠. 2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소에 이런 공직선거법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어제 심리가 있었고 내일 또다시 심리를 속행하는 걸로 보아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가장 빠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전원합의체에서 만약에 한다면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만약에 6대6이 나왔다. 그러니까 6명은 유죄, 6명은 무죄. 6대6이면은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입니다.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법원조직법 제66조에 합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합의체 심판은요, 헌법 및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6대6이면 절반이 넘지 않잖아요. 7대5라면 만약에 7이 유죄, 5가 무죄라면 이건 유죄가 되겠지요. 7대5가 된다면. 그러나 6대6은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절반이 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6대6이면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건 뭐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는 원심 재판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온 거를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6대6이면 무죄가 확정되고요. 만약에 7대5가 됐다. 7이 유죄고 5가 무죄다. 그러면 역시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죄가 되는 거예요. 유죄 취지가 돼가지고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밝혀야 되는데 파기자판에서 유죄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그냥 전원일치로 7대5가 되었던 9대3이 되었던 10대2가 되었던 8대4가 되었던 이렇게 되면은 유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파기 자판으로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직도 상실이 되겠죠. 자, 이번 사건은 지금 6월 3일 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가장 빠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입니다. 3가지. 무죄 확정이 돼가지고 상고를 기각시키는 것, 아니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다시 보내는 파기환송이 될지, 그러나 또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을 파기자판입니다.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파기자판으로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희대 대법관은 633 원칙을 지키고 사회 혼란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주 강렬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유력 대선주자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으로 원칙적인 주의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마도 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하여튼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